자, 안녕하세요. 진코파 저자 서민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맛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의미,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레시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잡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의 형식,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서 동작과 대사,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의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프로그램이란 일단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차례대로 수행되는 동작의 집합.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동작. 즉, 순서대로 수행되는 동작. 이 필요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을 끓이는 방법, 또 빵을 만드는 방법, 커피를 타는 방법, 가전기구의 설정 방법. 이 방법이라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네요. 회사에 나 단체에서의 레크레이션 활동 순서 계획, 방송국에서 방송 순서 계획 등이 모두 다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의 특징은 이제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고, 다음으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이제 동작이 있는 거죠. 자,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동작은 이제 목적이 있고요. 또 그 동작들은 당연히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동작은 기억된 프로그램의 동작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거나 출근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 저녁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들도 모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해 온 거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동작도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심지어 잠을 자는 것조차도 휴식을 취한다라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앞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주체가 이제 사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말하는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동작의 집합을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는 C나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하고요. 이 책에서는 이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우리가 이제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은 파이썬 쉘이 있고 수행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의 형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짜야 될까요? 좀 막연한데, 자, 제가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짤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신라면 조리법은 프로그램의 한 예이죠. 그렇죠? 이 조리법을 명확하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더욱더 정확한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조리법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끓이는
라면 자판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라면 레시피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방법은 일단 동작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작 하나하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냄비에 끓인다. 여기서 이제 끓인다라는 이 동작, 그죠? 이 동작 단위로 끊어지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면, 분말수프 프레이크를 냄비에 넣는다라는 동작, 그죠? 그 다음에 4분 30초간 냄비를 가열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열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정리를 이제 하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살펴볼 건데요. 동작과 대상, 금방 앞에서 이제 보셨던 이런 끓인다라는 또는 넣는다, 가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동작이 되게 되고요. 이 중에 여기 물이라든지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끓인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면, 분말수프, 프레이크를 냄비에 넣는다. 냄비를 가열한다 해서 주로 이제 어떤 대상이죠. 이 동작의 어떤 대상이 되는 물, 그 다음에 면, 분말수프, 프레이크, 냄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의 한 동작은 동작과 그 동작의 대상으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언어적인 요소로 표현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문법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영어 문법, 우리 국문법도 있고 영문법도 있는데 그 문법에서 배웠던 언어적인 요소로 표현을 하게 되면 동사와 목적어로 구성이 되게 되죠. 주체는 사람이나 컴퓨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체는 표시가 되지를 않고요. 자, 목적어의 경우는 이제 명사죠. 명사. 그래서 프로그램의 한 동작은 언어적인 요소 관점에서 동사와 명사로 크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C 프로그램에서는 동사는 함수, 그 다음에 명사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함수와 변수는 수학적인 용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자, 컴퓨터가 최초에 사용된 그 용도를 이제 보시면 이러한 용어들의 유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이제 우리말로 계산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당연히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C 프로그램에서는 자연스럽게 동사와 명사를 수학적인 용어인 함수와 변수로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파이썬 프로그램도 C와 마찬가지로 함수와 변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바의 경우에 이제 동사는 방법, 메소드, 명사는 속성, 애트리뷰트라고도 합니다. 자바의 경우에 이제 수학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용어에도 그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순서대로 레시피를 정리를 했었죠. 순서를 붙여서 레시피를 정리하고 동작을 기준으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 우리말로 동작을 앞으로 그 다음에 대상을 뒤에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이건 이제 영어 표현법이기도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끓인다 냄비에 물을 이렇게 끓인다 물을 냄비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넣는다 냄비에 면, 분말, 수프, 프레이크를 그 다음에 가열한다 냄비를 이렇게. 자, 요 어순은 사실은 이제 영어의 어순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어와 같은 순서의 어순으로 나열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앞으로, 명사를 뒤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말로 함수 호출 형태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죠. f
x나 y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끓인다. 그 다음에 소가로 사이에 냄비, 물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넣는다. 소가로 냄비, 면, 분말 스프, 프레이크. 그리고 가열한다. 소가로 냄비 이런 형태로. 즉 y는 fx에서 그 fx 또는 z는 fxy에서 fxy 형태로 정리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에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다음과 같이 변경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단계로 이제 하실 건 이제 실제 코드 작성 부분인데, 영어로 함수 호출 형태 변경하기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수 있으면은 좀 이제 편하게 어떤 함수의 이름이라든지 변수의 이름을 이제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함수와 변수를 적당한 영어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함수의 이름과 변수의 이름이 결정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끓인다는 보일, 어디에다 팥, 냄비에다가 뭐를? 워터, 물을. 그 다음에 넣는다는 이제 뭐 put in 정도가 될 건데, put 팥, 냄비에 누들, 파우더, 플레이크 이렇게. 그 다음에 가열한다 는 heat, 팥 이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앞에서 이제 실행시켰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통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게 되는데, 자,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요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줄에 요 보일, 팟, 워터라는 요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름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일이란 이름이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자, 이 보일이라는 건 이제 함수인데, 우리가 보일이라는 함수를 아직 정의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함수들을 쭉 정의를 이제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를 이제 추가를 하시는데요. 동작을 이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함수는 define의 def라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즉, boil이라는 함수는 팥과 water를 받는다 라는 boil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put을 정의를 하고요. hit을 정의를 한다. 자, boil은 팥과 water를 받고, put은 팥과 누들과 파우더와 플레이크를 받습니다. 입력으로.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도 하고 입력으로도 하고, 이제 넘겨주는 그 관점에서 이제 인자라는 요 부분에서 이제 인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매개 변수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는 뭐 여기서도 인자, 여기서도 인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팟을 넘겨주죠. 자, 넘겨받아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비워둔 상태로 함수를 그냥 빠져나갑니다. 함수를 그냥 빠져나갈 때 쓰시는 게 바로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단 그냥 나가는 형태로 해서 함수의 형식만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도 return, 여기도 return 이렇게. 그래서 이 윗부분에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함수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return문만 이제 추가를 한 형태고요. 자, 함수는 def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def는 define의 약자고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또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자, 컴파일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자, 마찬가지로 보일이라는, 여기 보시면 이제 10번째 줄, 여기가 이제 10번째 줄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행할 때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자, name error인데 팟이라는 이름이 정의가 안 되어 있다. 아까는 보일이라는
그 함수의 이름이 정의가 안 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팟이라는 이게 이제 변수죠. 요 팟이라는 변수를 넘겨줘야 되는데, 변수를 정의하지 않은 상태로 넘겨주다 보니까, 변수 팟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해줘야 될 것들은 이제 변수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죠. 여기 보면 이제 팟, 그 다음에 워터, 누들, 파우더, 플레이크,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팟은, 자, 문자를 일단 그냥 팟으로 넣었습니다. 워터, 누들, 파우더, 플레이크. 자, 이 변수들은 문자를 값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숫자나, 내지는 숫자에서도 이제 실수나 정수를 값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살펴볼 어떤 집합 변수인, 목록, 또는 이제 같은 형태의 변수들이 모인 목록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의 변수들이 모인 객체죠.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확장 변수를 값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변수를 한번 추가를 해본 거고, 문자열로 이제 초기화를 일단 했습니다. 변수의 어떤 논리적인 의미에 따라서 이제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숫자도 정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작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요리 같은 경우도 그 레시피에 보면은 그 재료를 준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재료 없이 요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는 역할들은 바로 그러한 재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변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할당을 한 거죠. 요 부분이 이제 변수가 되게 되는 거고,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요 오른쪽에 요 부분이 이제 값이 되게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값들은 실제 메모리 공간상의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메모리 공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객체, 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 이런 값을 가진 공간을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객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객체가 보시면은 대상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요. 영어로는 오브젝트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오브젝트는 다른 말로는 이제 목적어, 이런 의미를 이제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없습니다. 일단 형식은 맞았다라는 거죠. 이 안쪽에 이제 구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함수에 내용을 채워주는 부분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이외의 형식적인 부분들은 다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함수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해보는데요. 각각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동작이 들어가게 되면 리턴은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함수의 내용을 레시피와 같은 형태로 출력하도록 그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보일에 대한 정의, 풋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hit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인자로 넘어온 워터, 팟이 프린트한 부분으로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들, 파우더, 플레이크, 팟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팟이 들어가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문자열들이 들어갑니다. 1번 보일, 워터, 인, 팟 이런 의미가 되게 되고요. 2번 put, 누들, 파우더, 플레이크, into, 팟 이렇게. 3번 hit, 팟, up. 이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그 문자를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넣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라든지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실제 요 부분, 요 구현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실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히터를 구동시키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형태의 동작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물을 끓이는 이런 이제 동작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를 위주로 설명을, 구현을 이제 한 거고요. 자, 요거 실행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1번, boil cold water in pot. 이렇게. 즉, 끓인다. 찬 물을, in pot에서 냄비에 이제 끓이는 거죠. 자, 이 cold wate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워터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t noodle powder plate into pot. 그 다음에 3번 heat powder.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실제 어떤 시뮬레이션과 같은 형태 프로그램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put 함수에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이제 앞에서는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컴마를 가지고 넘어갈 인자들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컴마를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다음 인자와 이 사이에 공백이 하나 들어갑니다. 공백이. 근데 나는 공백을 넣기 싫다 하게 되면은 컴마 대신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쓰시게 되면 누들이 가진 그 값에다가 이 뒤쪽에 오는 분자열이 공백 없이 붙은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누들하고 바로 붙어서 컴마가 왔고요. 그 다음에 요 컴마에 의해서 이제 파우더는 한 칸이 떼어진 거죠. 공백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파우더 더하기 요 부분에 의해서 요 쉼표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요 컴마에 의해서 공백이 하나 이제 들어간 이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마와 프린트에서 이 컴마와 플러스 컴마 같은 경우는 공백을 하나 자동으로 준다. 다음에 올 그 출력할 값 사이에,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공백 없이 붙인다.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라면 끓이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예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과 같은 이런 요리법, 요리에 대한 레시피, 그렇죠? 또는 뭐 빵과 같은 빵을 만드는 이제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따라오는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용 방법이거든요. 요리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서대로 수행해야 될 그런 동작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레시피를 찾아서 그 레시피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꾸는 이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짜는데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라면 레시피를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 용어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제 문장 구성 요소로서는 이제 결국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동사와 명사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 동사와 명사는 우리말로 음직시와 이름시라는 이런 용어에 대응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정식 용어입니다. 정식 문법 용어. 음직시, 이름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걸 갖다가 함수, 변수로 대응을 시키고 있고요. 자바 같은 경우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방법에 속성을 넘기는 이런 형태로 그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커피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제가 이제 문제를 낸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요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이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연습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실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그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커피 프로그램 작성에 대한 답은 그 앤서북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해당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에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레시피들을 반복적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형태로 이제 바꾸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단어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 앤서북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